장광약주의 미국 수출이라는 기쁜 소식이 독수리 술도가를 휘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오랜 노력의 결실을 보며 행복에 잠겨 있었죠. LX 호텔 회장 한동석과의 관계 또한 견고해지며 그녀의 삶은 따스한 봄날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균열을 드러내는 법이죠. 박정수가 마광숙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차가운 요구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수는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재산 포기 공증 서약서였죠. 마광숙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박정수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의 차가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동석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죠. 그는 어머니의 믿을 수 없는 요구에 크게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려는 한동석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녀는 박정수의 깊은 상처와 복잡한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마광숙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한동석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게 뭘 요구하시는 건가요? 내 사위 동석과의 결혼을 원한다면 이 서류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동석아, 내가 모르는 일이 아니잖니. 회장님 일단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지금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도.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런 조건을 내거시는 건가요?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저 내 딸의 옆자리는 쉽게 내어줄 수 없다는 거다. 마광숙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자신이 한동석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시작하려 할수록 이토록 깊은 벽에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가족이 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가족, 내 딸은 죽었다. 죽은 내 딸의 자리를 내가 그렇게 쉽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만하세요. 광숙 씨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나는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볼 수 없어. 박정수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과 딸을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치 마광숙이 자신의 딸을 빼앗는 존재라도 되는 양, 그녀를 향한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한동석은 어머니에게 맞서려 했지만 마광숙은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죠. 회장님, 제발. 광숙 씨.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동석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토록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한동석은 결국 굳게 닫혔던 어머니의 마음에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합니다.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저는 광숙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없다니. 넌 늘 사랑보다 책임을 택했잖니.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으면서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냐?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더 잘 알 텐데. 박정수의 말은 한동석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동석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석은 이해할 수 없는 비난에 상처받은 듯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감정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얽히고 설켜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을 형성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마광숙은 한동석의 어머니 박정수의 차가운 요구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재산 포기 공증 서약서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딸을 잃은 슬픔과 사위의 자리를 쉽게 내어줄 수 없다는 완고함이 박정수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님께도 딸처럼 잘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조건을 내거시니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가족이 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가족, 나는 이미 딸이 죽었다. 죽은 내 딸의 빈자리를 내가 그렇게 쉽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냐? 감히 누가 내 딸의 자리를 넘본단 말이냐? 박정수의 말은 마광숙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을 잃은 깊은 슬픔과 함께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으려는 완강한 태도가 담겨 있었죠. 박정수는 마광숙을 마치 자신의 딸을 빼앗는 존재라도 되는 양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마치 얼음과 불꽃처럼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광숙 씨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체 무슨 권리로?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안다고 큰 소리냐.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볼 수 없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한동석은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비난에 크게 격앙되었습니다. 그는 마광숙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앞서 어머니에게 맞섰지만 박정수의 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동석을 향한 걱정이라 말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신과 과거의 아픔이 뒤섞여 있었죠. 회장님, 제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광숙 씨 어떻게 이걸 가만히 두고 봅니까? 어머니가 지금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도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마광숙은 한동석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 했지만 한동석의 답답함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며 한동석은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광숙을 향한 미안함과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서로 감싸주고 위하는 모습 보기 좋구나.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 동서가, 너도 알지 않니? 사랑은 변한다는 것을.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광숙 씨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저는 광숙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계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깨질 만큼 가볍지 않아요. 한동석은 더욱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박정수의 말은 단순히 마광숙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동석 자신의 과거와 선택, 그리고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었죠.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들의 깊어진 갈등은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여온 오해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저는 회장님의 과거를 알아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딸을 잃은 슬픔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어머님께 딸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시끄럽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 마광숙은 박정수의 싸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해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동석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박정수의 아픔까지 보듬으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박정수는 마광숙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이 순간 가족이 되려는 이들의 경계는 더욱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을 향한 박정수의 냉정한 태도에 한동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진심을 호소하며 마광숙과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필사적으로 전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동석은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양 박정수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박정수는 사위의 그런 모습조차 차갑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선택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제발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저는 광숙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믿어주세요. 없다니. 내가 지금 사랑 타령을 할 때니 넌 늘 사랑보다 책임을 택하며 살아왔잖니.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으면서 이제 와서 감히 사랑 때문에 변했다는 말을 하는구나. 박정수의 말은 한동석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한동석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의 눈빛 속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읽어내고는 더욱 날카롭게 그의 과거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한동석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듯이 그의 약점을 파고드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광숙 씨 앞에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내가 숨기고 싶은 과거라도 있는 게냐? 나는 내가 늘 그래왔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책임감이 우선이었던 내가 갑자기 사랑 때문에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이지.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물들었고 마광숙은 그런 한동석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이 얼마나 큰 상처를 지니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박정수의 말은
한동석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견고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회장님은 저에게 자신의 아픔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석 오빠의 과거는 제가 함께 보듬어 줄게요. 그러니 제발. 내가 뭘 안다고 나서니? 내가 내 사위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냐? 광숙 씨는 저에게 전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째서 제 행복을 막으려 하시는 겁니까?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한동석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광숙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에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광숙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동석의 격앙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동석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걱정은 마광숙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걱정. 그래, 나는 내가 또다시 힘들어질까봐 걱정하는 것뿐이다. 너는 늘 사랑에 쉽게 빠졌고 그 때문에 늘 힘들어했잖니.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 박정수의 말은 한동석의 가장 아픈 과거, 바로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다시 한번 들춰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이 지난날 겪었던 고통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마광숙으로 인해 비슷한 아픔을 겪을 것이라 단정지었습니다. 한동석은 그런 시선과 비난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물들었고 마광숙은 그런 한동석의 고통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저는 달라요, 이번에는. 달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 내 눈에는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구나. 박정수는 동석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고 동석을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팽팽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정수는 동석을 향한 걱정과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과연 박정수의 얼어붙은 마음은 끝까지 닫혀 있을까요?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은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한동석과 마광숙의 간절한 호소에도 박정수의 마음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돌아서는 그녀의 모습에 두 사람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죠.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음날 아침 찾아왔습니다. 박정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회장님, 어머님이 안 보이세요. 방에도 안 계시고. 설마 아침 산책이라도 나가셨나? 한동석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박정수와의 마지막 대화가 너무나 격렬했기에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광숙은 집안 곳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박정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님 휴대폰이 여기 있어요. 이걸 두고 나가셨을 리가 없는데. 휴대폰을 두고 나가셨다고? 그럼 연락도 안 될 텐데 대체 어디로 가신 거지? 휴대폰을 두고 나갔다는 사실에 한동석은 더욱 패닉에 빠졌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몸에서 떼지 않던 박정수의 습관을 생각하면 이는 명백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광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 공주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공주실이 단서가 될 만한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엄마 어떡해. 회장님 어머님이 사라지셨어. 휴대폰도 두고 가시고 연락이 안 돼. 뭐, 정수가 사라졌다고? 세상에 얘가 또 왜 이래? 혹시 예전에 그 바닷가 근처 정자로 간 건 아니겠지? 얘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거길 찾아가곤 했거든. 공주실의 말에 마광숙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박정수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찾던 곳, 딸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 그곳이라면 박정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광숙은 지체 없이 한동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어머님이 힘드실 때마다 예전에 자주 가시던 바닷가 근처 정자가 있대요. 혹시 거기로 가신 건 아닐까요? 정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당장 가보자. 한동석과 마광숙은 박정수를 찾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마음은 과연 닿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사라진 박정수, 그녀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한동석과 마광숙은 박정수를 찾아
바닷가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한동석은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마광숙에게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아픔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광숙은 한동석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그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사랑과 보살핌보다는 방치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마광숙의 따뜻한 위로에도 한동석의 눈빛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와 그로 인해 형성된 자신의 성격에 대한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늘 사랑보다 책임을 택하며 살았어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어머님은 그저 너무 사랑해서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마광숙의 말은 한동석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박정수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속마음을 헤아려 보게 한 것이죠. 한동석은 마광숙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과연 한동석의 숨겨진 상처가 박정수와의 관계를 치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한 이들의 여정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한동석의 아픈 과거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 마광숙과 한동석은 마침내 박정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은 공주실이 알려준 바닷가 근처 정자를 향해 차를 몰았고 드디어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닷가 정자에 도착한 마광숙과 한동석은 신발을 벗어둔 채 바닷가로 걸어가고 있는 박정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본 마광숙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온몸을 내던져 박정숙을 향해 거침없이 바닷가로 들어가 박정숙을 끌어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박정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마광숙의 등장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진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석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박정수에게도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어머님, 저 혼자라도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아내이자 딸이 될 거예요. 어머님의 아픔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슬픔을 감히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어머님께는 제가 또 다른 딸이 되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딸이라니 내 딸은. 마광숙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정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다시금 차올랐죠. 박정수는 마광숙의 간절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박정수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수가 내가 내 딸보다 더 딸 같다 이렇게 나를 찾아와 줄 줄이야. 박정수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말에 마광숙은 놀랐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마광숙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박정수는 마침내 마광숙을 자신의 딸처럼 진정한 식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광숙이의 진심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서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렸구나. 박정수의 눈물은 그동안 그녀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이들의 진정한 화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순간이 계속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바닷가 정자에서 박정수가 마광숙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처럼 마광숙을 끌어안은 박정수의 눈에서는 후회와 미안함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동석은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는 박정수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도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려다 다 망쳤어. 미안하다.
동서가 정말 미안해.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보호하려 했던 자신만의 방식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집이 마광숙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박정수는 사위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저도 마음을 한동석은 박정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던 관계가 조금씩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마광숙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들의 모습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저희 모두 함께 있으니까요. 광수가 정말 고맙다. 내 사위를 이렇게나 사랑해줘서. 박정수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광숙은 살포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밀어냈던 박정수가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여 준다는 사실에 마광숙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바닷가 정자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오랜 감정의 골을 메웠습니다. 마치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하는 듯한 치유의 포옹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감동적인 순간은 이들 관계의 영원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바닷가 정자에서의 진심 어린 대화와 포옹은 박정수와 한동석 그리고 마광숙 세 사람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을 메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박정수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왔고 한동석과 마광숙의 마음에도 따뜻한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독수리 술도가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광숙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불안에 떨고 있던 형제들과 어머니 공주씨를 향해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박정수가 무사하다는 소식과 함께 바닷가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의 이야기를 듣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사라지고 안도감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한동석과의 결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광숙의 말에 가족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다들 걱정 많았죠? 어머님 무사히 찾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이고, 세상에 정수야 무사했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엄마 그리고 오빠들, 언니들 어머님이 저를 이제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동석 오빠와의 결혼도 이제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아요.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은 광숙의 이야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유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본 박정수 또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정수는 오랜 시간 풀지 못했던 공주실과의 묵은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실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정수야, 뭘 새삼스레. 그동안 너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다 잊고 잘 지내자. 박정수와 공주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오랜 오해와 미안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이들의 화해는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가족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진 이 순간, 과연 이들의 행복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바닷가에서의 감동적인 화해와 독수리 술도가에서의 따뜻한 가족 상봉은 모든 갈등이 해소된 듯한 평온함을 가져왔습니다. 박정수와 공주실의 묵은 감정도 정리되며 마침내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도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뿐이라고 생각했죠. 광숙 씨, 이제 우리 이야기만 남았어.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회장님, 한동석의 눈빛은 마광숙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음을 확신하며 마광숙에게 정식으로 청혼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마광숙 역시 그의 진심을 느끼며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도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술도가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광숙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모든 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둘러싼 또 다른 음모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홀로 어딘가에 앉아있던 독고탁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독고탁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계획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듯 음산하게 빛났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테니 기대해도 좋아. 독고탁의 마지막 한마디는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치밀하게 계산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듯 했죠. 과연 독고탁은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그가 계획하는 시작은 무엇일까요?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의 행복은 독고탁의 새로운 음모 앞에서 또다시 위태로워질까요? 마광숙과 한동석의 진심이 박정수의 다친 마음을 여는 감동적인 화합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의 마지막 한마디는 새로운 갈등의 서막을 알리며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는데요. 과연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에게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독고탁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